잘했어. 수익 플렉스, 수익 플렉스. 그니까 그래, 진짜 이렇게 해줘야지. 최고였어요 진짜.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깻잎 프로젝트의 2025년 1, 2월의 결과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도 영상 지금 처음 보고요. 일단 딱 봤을 때 깻잎 프로젝트 작년 말부터 실행한 디저트를 계속 사 먹기 위한 배당주 포트를 짜가지고 2천만 원 넣어놓는 그거였죠? 아니죠. 깻잎 프로젝트는 그거잖아요. 네 가지 그거에 대한 중간 점검이거든요. 그거였어요? 왜냐면 할 거면은 다 해야죠. 아, 맞네. 나 깨슐랭 말도밖에 되게 궁금한 게 깨슐랭만 나가면 의미가 없죠. 놀고 먹은 건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나 깨슐랭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이자 받아서 뭘 맛있는 걸 먹고 다닐까? 그 평가는 어떨까? 나오긴 하나요? 그쵸. 그래, 기다려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에 계획을 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을 1, 2월이 지났는데 그거를 과연 계획한 걸 설마 지켰을까의 취지였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 2월이면 그래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깻님이 작년에 목표 세웠던 것 중에 투자금 2,500만 원 모으기.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는지는 우리가 많이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투자금 2,500만 원 어떤 식으로든 모으기. 다음은 문화생활. 자, 독서 24권. 그 다음에 화목, 스쿼시 하는 거. 자, 취미활동도 계획적으로 돈 쓰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월 1회 배당 수익 소비데이. 그래, 이게 제가 기다리던 돼지 파티. 진짜. 그 다음에 보상. 이 모든 걸 달성했을 때 효도 여행을 가는. 자, 이 목표. 와,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6분의 1이나 지났어요.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과연 첫 번째, 깻님의 재정적인 리뷰. 짠! 일단 1월, 2월에 총 600을 넣었어요. 이게 넣은 거군요. 그쵸. 저게 입금한 건데 1, 2월에 600을 넣었어요. 연적 포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10개월 동안 월 190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2,500 달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소비만 좀 잘 조절하면. 충분하죠. 월 190이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1, 2월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있었죠?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괜히 묻고 싶네. 이유가 뭐죠? 좀 띄워줘요, 나 좀. 고객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거랑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연말정산을 잘했어. 그것도 돌려받은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 결과는 3월 급여에 나갔죠? 그래도 그게 괜찮게 나올 거라는 결과를 미리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았을까. 그쵸.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뭐요? 돈을 많이 줬다? 여기. 그냥 넘어가. 자, 그래서 투자금 2,500만 원 모으기라는 되게 높은 거를 정했으나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190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올해 우리는 4개 부문을 획득해야 되는데 한 개는 so easy해 보인다. 지금 보니까 요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고 계산을 해봤어요. 12월 말에 결산한다고 연말 잔고를 캡처를 하고 2월 28일 것도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12월 달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들도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 2월에 좀 올라오면서 내가 넣은 건 600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총잔고가 증가한 거예요. 1, 2월에만 확 늘어났죠. 그쵸? 와, 너무 기분 좋다. 대박이죠. 아니, 저 돈을 벌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모으긴 더 힘들잖아요. 마이너스였던 게 메꿔지면서 그게 다시 쑥 올라간 거예요.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왜냐면 깻잎은 어차피 지금 국장에 100에 가까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올해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 이 와중에 돈도 많이 넣어가지고 전체 잔고가 쑥 올라오는 엄청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결국 안 좋다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 난 더 사야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나의 총잔고가 늘어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분명히 마이너스인 상태로 있다가 그냥 시장이 회복했을 뿐인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이 올라간 게.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부었기 때문에 총잔고도 커진 것도 있고 낮을 때 사놨던 게 낮을 때 산 게 효과도 있고 와, 근데 놀랍긴 놀랍다. 맞죠? 진짜 저거 벌어서 모으기 진짜 힘들잖아요. 저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변동성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달콤한 결과라는 게 너무 좋죠. 분명히 중간중간에 보면 힘든 시기 보자. 여기서 줄었죠? 여기서도 살짝 줄었죠? 여기서도 줄었죠? 자,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실제로는 막 수익률 마이너스 몇 %씩 난 거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다 이겨내면 나중에 결국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라는 투자에 대한 믿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프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복리잖아요. 지금 가는 거 옆으로 보면 울룩불룩이잖아요. 울룩불룩 하면서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라는 각도 자체가 변하려면 복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뒤로 갈수록 이게 점점 위로 가파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뿌듯한 그림이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검증하거나 이런 거 말고 저는 스스로는 몇 번이나 검증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가지고 하려면 깻님처럼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또는 그 투자 과정 자체를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 내 자산이 그래프화로 계속 보인다는 게 정말 의미가 커요. 왜냐면 최근에 룸메한테도 보여줬거든요. 그 룸메도 이제 혹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이 어렴풋이 뭐 이 정도 있나? 이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늘어나는 이 총 잔고의 차트가 맨 위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맨 위에 배치해 놓은 이유 중에서는요, 시장이 큰 하락이 만약에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하락만 보여요. 잔고를 보면. 왜냐? 과거에 내가 수익을 본 거는 안 보이니까. 하락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이너스 막 10%가 찍혔다. 그럼 힘들어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누적되어 있던 수익들을 다 잊은 채 지금 보이는 마이너스 10에 너무 흔들려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과거에 누적했던 것들도 나의 노란색 바에 그대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란색 바가 만약에 시장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한 10%, 20%가 막 생겨도 내 노란색 바는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나의 역사잖아요. 투자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안 줄어들면 나는 괜찮은 거니까. 나는 어쨌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문화 몰아서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1월 1일이 됐다고 변화가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보통 작심삼일을 하고 마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 안 움직이고 서서히 바뀌었어요? 네, 그것도 우연한 계기로. 오, 한번 보겠습니다. 짠! 문화생활 독서 24권과 화목 스쿼시. 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설명을 하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이 제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인데 오, 자, 이게 1번. 말했다시피 1월 1일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1월 중순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채워서 사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되게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고 싶지만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얘기하면서 나는 일기 같은 것도 쓰고 책도 좀 읽고 싶고 원래 읽기로 했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라고 말하고 이제 방에 올라가서 나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책 읽어야지 하고 덮고 잤어요. 진짜 6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져. 오. 그러고 나서 딱 처음 본 책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저 책이에요. 네, 1월 중순쯤에 진짜 이제 읽기 시작한 거네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쭉 읽은 거죠. 아, 이 순서대로? 네. 6권? 그럼 많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리스트에 적은 책은 2권밖에 없고 나머지 4권은 그냥 읽은 책이라서 추천받고 메리스 읽은 거예요? 오,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가운데 3개는 3, 4, 5는 소설책이긴 해요. 그래도 이야, 책을 6권이나 읽었어요 벌써?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저희 기준은 리스트에 있는 책을 다 읽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보면은 남은 10개월 동안 2.2권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한 3권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중간 점검. 자, 근데 월 2.2권이면 여름 휴가와 뭐 이런 것도 빼고 이러려면 한 3권 정도는 읽어야죠. 이야, 근데 이 밑에 이건 뭐죠? 제가 이제 6권 읽었잖아요. 1, 2월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책이네? 네, 시작의 기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 첫 번째 책으로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문구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43페이지면 완전 초반이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6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일기를 쓰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진짜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의 행동에 대한 문구가 책에 나온 거예요. 오, 와, 진짜 기가 막혔겠다. 이거 진짜. 어제 난데?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아, 지금 왜 멈췄어요?
저는 진짜 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누굴 멀리하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멀리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전염돼요. 게으른 전염되기 때문에 제가 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게 정말 부지런하고 장난 아니에요. 막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조그마한 시간 내가지고 자기 할 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된 사람들 만나야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깻님은 만든 거죠. 만드니까 그냥 되더라. 물론 저의 목표는 5시 50분에서 6시인데 기상이 가끔 15분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는 봐줍니다. 누구나 다. 115페이지에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왜냐면 저는 사실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한 삶을 살고 싶었구나 그동안. 아니요. 살아왔구나. 아니요. 뭐요 이거? 그럼 이거 뭐 의미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안정형 라이프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안정형으로 산 적이 없어요. 항상 변동성이 있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 진짜 비슷해요. 얘기해봐요.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 은연중에 나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과거에 변동성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성장의 발판이 됐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지 않았을까. 그거를 내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확실성을 너무 거부하지 말자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사람의 바뀌어가는 삶을 보고 계십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늘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문구로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저랑 진짜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이직도 많아, 그리고 막 뒤늦게 대학도 가고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제가 항상 너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살아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평범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많았지. 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고생하고 지금 도전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전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이뤄내고 내가 뒤처진 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면 그 뒤에는 평범한 삶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삶의 재미를 찾았구나. 네, 저는 진짜 남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근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너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살아? 아니요, 저는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걸 다 겪으면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도전적인 삶이, 이 불확실성이 있는 삶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라이프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 달에 나 또는 1년 뒤에 나를 떠올렸을 때 아주 뻔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고 얼만큼 가졌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너무 뻔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1년 뒤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생동감이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사가 많이 바뀌었죠. 너 어떻게 그렇게 그 남들이 다 다니고 싶어하는 그 안전한 직장을 버리고 뛰어나올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나는 그 안에 있을 때 한 번도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진짜 안정감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안전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나와서 막 살고 있고 사업은 되게 부침도 크고 그리고 가끔 노동이라는 것도 집중이 되기도 하고 불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안정감을 느껴요. 옛날보다. 왜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멋지다. 불확실성을 품고 사는 삶. 깻님이 살아오고 있던 모습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발견인 거죠. 엄청난 발전인 거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봤을 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면접 볼 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살아온 듯한 라이프인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정적인 또 사람인 거예요.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지금 저 되게 안정됐지 않아요? 지금 되게 안정됐어요. 맞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찾았다. 뭐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품어야지 사람이 생기가 도는 거죠. 마치 항아리에 맥이 풀어놓은 것처럼 위기감을 느껴야 사람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삶에서 불확실성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산 거예요. 근데 회사에 들어왔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 일 자체가 챌린지고 그리고 투자 진짜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여기 불확실성이 충분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여기서 충분하니까 삶이 안정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삶을 도전적으로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여기서 도전의식과 그런 걸 느끼고 성공과 실패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삶은 한없이 심심해져도 되는 거예요. 좀 설득력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잔잔하긴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진 않았는데 이거 책 읽다가 진짜 고민님 생각난 문구가 있었어요. 뭔데요?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거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거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저희 이거 하면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요?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다고. 이거 번역된 책일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역시 진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완전히 공감해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서 생겨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심리학 책 읽을 때 인상적인 문구가 사람은 액션을 취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랑 안 취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랑 후회의 크기는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훨씬 크대요. 했을 때?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후회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거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리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걸 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먹고 많은 경험을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면 결정을 안 하는 사람으로 진화한다니까요. 그러니 더 나이가 들수록 투덜대기만 하고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요. 저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네. 만약에 생각이란 걸 했으면 저도 아마 쟀지 않았을까요? 할까 말까? 아, 그때 옛날에 뭔가 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떻게 막 그런 고민을 하겠죠. 특히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런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생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왜냐면 나중에 그런 후회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걸. 진짜 내가 그때 고민하다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왜 이 후회를 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젠 하지 않지만 근데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야, 참 긍정적인 사람이야. 너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중간 점검이니까 네. 제가 점검해본 게 월 3권 정도 읽으면 달성이 가능하고 스쿼시는 제가 화목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저 6권을 읽기는 했지만 네. 월 2권을 읽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리스트에 있는 거는 딱 2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월 2달 동안. 한 권이 된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월 3권씩 이제 앞으로 규칙적으로 읽으려면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겠다. 종종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 내용은 쭉 이런데 글자가 작으니까 크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캡처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좋은 책들이 있고 발전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딱 봐도 자기개발 쪽이라기보다는 거의 다 돈 관련 책인데요? 자기계발 책은 한 2-3권? 어쨌든 전반적으로 돈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깻님의 책들을 위해 한쪽 책장을 비워줬습니다. 깻님의 오래 읽고자 하는 책들이 여기 쭉 들어있는 거고 더 있는데 그 사진에는 요것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읽었어요? 아니요. 절반 읽었어요. 이거? 안 읽었어요? 아직도 안 읽었어요. 저 책 안 읽었어요? 아직도 안 읽었어요. 그랬어요? 수업 때 다 배웠잖아요. 다 알기는 알겠지만 안 읽었을 줄이야. 몰랐군. 여기 지금 8서가 나왔군요. 팔스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중에 깻님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요? 엄청 유명한 스타 셰프예요. 사람들 줄을 서가지고 깨슐랭 막 가가지고 막 먹어요. 정말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분이 뒤에 가서 라면을 막 끓여.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짜잔!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화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뭐죠? 아침밥. 오? 조찬 클럽이 또 생겼어요. 쉐어하우스에. 너무 좋다. 그거 좋다. 그거 진짜 좋아요. 물론 매일매일 먹는 건 아니고 청소 베이킹 스튜디오 가서 빵 먹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메이트가 3명이거든요. 네. 그 셋이서 이렇게 챙겨 먹어요. 아침마다.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아침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진짜 이런 거 공감하는 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인데 얘도 하기 싫어요. 얘도 하기 싫어요. 얘도 하기 싫어요. 근데 셋이 모이잖아요. 눈치 때문에 하게 된다니까. 그 왜 쉐어하우스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일찍 일어나니까 더 잘 유지가 된다. 지금 거의 2달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깻님한테 진짜 유리한 환경이고 그걸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만약에 자취를 하잖아요. 일찍 일어났을 때 뭔가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에 대한 뭐 보람이나 이런 게 많이 없으면 진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조찬 클럽을 가지면 일단 할 일이 있고 다 같이 일어나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누군가 안 일어났어. 눈치도 좀 보여요. 제가 여기 조찬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을 아침마다 깨우거든요. 똑똑똑 일어나. 진짜 좋은 환경이다. 와,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거 있어요. 짜잔, 엄마의 반찬. 엄마의 사랑. 야, 진짜 알차다. 와, 진짜 맛있겠다. 덕분에 이렇게 아침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긴 어머니께서도 딸 서울에 보내놓고 챙겨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겠다. 엄마 최고.
자, 다음은 취미입니다. 자, 취미도 돈과 시간을 계획해야지 쓸 수 있다. 안 그러면 지독하게 아끼는 구두쇠 자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취미? 월 1회 배당 수익 소비데이. 자, 이게 1, 2월. 제가 이거를 1월 2일인가? 그때 샀기 때문에 12월 31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1월에는 요것만 들어왔고 네, 그래서 중간 배당만 들어왔고 2월에는 이제 다 들어왔는데 저걸 합치니까 17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비데이는 어차피 그냥 한 번에 했다. 어차피 5만 원 너무 작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돈 모아서 한 번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몰아서 네. 어차피 이것도 몰아서 한 번에 쓰면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죠. 그것도 보시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갔나요? 띠기라는 곳. 동대문역이랑 낙산공원 사이에 있는 엄청 오르막길 속에 지하철 몇 호선? 하늘색인가? 근데 이건 지하철로 가면은 정말 오르막길 경사진 곳을 걸어야 돼서 버스가 나요? 택시가 나와요. 택시. 그래요. 띠기를 갔습니다. 4.9예요. 리뷰가 170개. 저 이거 네이버예요? 아니요, 이거 캐치테이블. 야, 리뷰 5점 만점이잖아요. 왜 이렇게 높아요? 맛있으니까. 오. 그리고 엄청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아요. 잠깐만 저장 좀 하고 올라가죠. 절대 차 끌고 가지 마세요. 끊겨요. 한글로 띠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안 가봤는데 낙산공원의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낙산공원. 저 근처. 아, 여기 있네. 이쪽 라인이 고지대라서 밤에 진짜 너무 예쁘대요. 저도 듣기만 해가지고 저거 먹은 날은 왜 안 갔어요? 소화시키러 올라가지 않았나요? 밥만 먹고 집에 갔어요. 저녁에 만났으니까. 아니, 대화의 흐름이 잠깐만. 저기 진짜 맛있고 야경이 진짜 죽여져요. 저는 그냥 돌아갔어요. 밥만 먹고. 아니 왜냐면 저녁 8시에 예약을 해서 이제 저 때가 평일이어가지고 다음날 다들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도 12시까지는 하네요. 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뭐예요? 양식. 짜잔. 이 띠에서 먹은 거예요? 네.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대략적인 가격대 어느 정도였죠? 2만 원 안팎. 이거 하나당 네, 그냥 10,000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 완전 괜찮죠? 인당으로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넷이서 먹어서 17만 1,000원이 나왔거든요. 4명이서? 너무 싼데?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와인도 사실상 시중에서 사면 싸긴 한데 가게에서 사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와인 포함 가격이거든요, 이게. 와인도 가게에서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만 원이 나와서 혼자 써도 됐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샀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수익 플렉스. 그니까.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최고였어요, 진짜. 진짜 좋았겠다. 원래 5명인데 1명이 일 때문에 못 와서 4명이 갔는데 그 4명이 다 알스예요. 그래가지고 저 와인 한 병에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또 집에도 같이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도 같이 가고 좋다 이러면서 막 좀 살짝 나른한 상태로 집에 갔어요. 한 병으로 4명이서 나른하게. 그 와중에 전 많이 마셨어요. 저랑 수연이라는 친구는 3잔인가 4잔씩 마시고 나머지 2명이 2잔 마시고. 기분 너무 좋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알코올 밸런스가 많거든요. 원래 못 먹는 사람은 진짜 한 잔으로 끝나는 거라서. 대박이죠.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파스타가 아닌, 보면 지금 종목이 달라요. 그리고 뻔해 보이는 음식도 진짜 맛있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메쉬 포테이토. 뻔하는 건데?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지금 침 나와가지고. 저거 사진 제가 찍었는데 느낌 있지 않아요? 이거 잘 찍었네? 저기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적혀있네. 띡 맞죠? 맞아요. 깨슐랭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맛집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듣고 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을 잊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 가서 진짜네 하면서 그걸 다시 느끼고 맛있게 먹고 돌아와서 맛있더라라고 하는 그 사이클을 다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저녁을 띠에서 먹고 낙산 공원을 그대로 올라가서 야경을 보고 택시 타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깨슐랭 가이드 어떤 가게가 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깨슐랭 가이드는 오직 우리가 주식의 투자 수익 또는 채권의 이자 수익만 가지고 사 먹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이 맛있는 띠게 음식들은 깨님께서 1월과 2월의 배당으로만 결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수익 소비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12월 달 말에 만약에 샀으면 1월 달에 훨씬 많이 나왔을 거니까 1, 2월 이거 사고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재투자까지 가능했을 그림이니까 계속 이어지는 수익만 가지고 사 먹는 맛집 가이드 깨슐랭 가이드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요 나중에. 부담 가질 게 있어요? 저는 즐기고 온 것 뿐인데. 아기야 깨님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 나중에 깨슐랭이 여기 나오면 약간 가게가 붐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구독자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깨슐랭 보고 오신 거예요? 이런 사이클 나오면 재밌겠네요. 경제경영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요거는 깻님의 포트폴리오 종목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포트 종목 변경 이슈. 자, 기존에 타이거 미국 S&P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탔었는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로 바꿨습니다. 즉 S&P 500을 미배당 슈드로 바꾼 거죠. S&P 500을 슈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꾼 게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근데 제가 다시 계산을 했거든요. 배당 수익률을. 근데 미배당 커버드 콜에 배당 들어온 게 한 번인가 밖에 없어서 네. 정확하게 수치가 안 돼서 일단 높게 나오긴 했어요. 연 환산시키면 높아질 수 있죠. 네, 곱하기 11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7.48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7보다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충분히 낮춰야 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를 체크해야겠군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3달만 가지고 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6개월 이상, 막 9개월 이렇게 되면 그거를 1년으로 환산시키는 거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3달 가지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달짜리는 엄청 오차가 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의 변화가 심한 시점입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추후에는 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7.48이라는 숫자는 계속 내려갈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오. 왜냐면 댓글에 저 배당 저렇게 기록하고 네. 저렇게 수익률 시트 나오고 이거씩- 하는 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링크를 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이 영상 아래에 이 시트와 책 리스트도 영상 아래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반적인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말고 배당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작은 부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작은 부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소소한 재미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이걸 경험하면서 이제 모수만 키우면 되겠구나. 투자금만 키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소비를 줄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하는 것도 소비를 아껴서 투자금을 늘리면 더 큰 소비가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누군가 봤을 때 야 이렇게 사가지고 돈 언제 벌어? 야 이렇게 사가지고는 야 이거 뭐 10만원 20만원 나와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작은 미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우리 구독자 곰곰이 분들에게 내가 투자해보니까 주식 너무 힘들고 근데 뭐 CD금리 너무 두기만 하면 금리 애매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 투자와 이 채권 투자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투자를 쭉 해갈 건데 저렇게 해가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껴가는 게 만족감이 저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벨상이 그랬던 것처럼 재투자 계속해주고 몇만 원씩이라도 계속 재투자해주면 그게 또 서서히 쌓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너무 갓생을 살고 계시군요. 저도 저 영어학원 등록했습니다. 와. 1년. 오. 엄청 자주 가고 영어를 많이 쓸 겁니다.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엄청난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를 잘하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저는 완전 토종 오리지널 한국인이다 보니. 하지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또 불확실성 이걸 가지고 있는 삶이 즐겁고 설레기도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에게도 투자라는 것이 내 삶에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조금씩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내용 갖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변화가 있을 때 한 2달 정도 뒤에 또 한번 중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말에 계획을 짰을 때는 분명히 1월 1일부터 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짠 거거든요. 근데 한 2주가 지나도 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1월 중순부터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그냥 내일 시작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1월이 지나서 아이 뭐 됐어 이번 연도는 글렀어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3월은 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월 시작할 때마다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난 내일 시작해도 되는 거고 바로 행동하라. 바로 액션을 취하라. 그냥 원래 계획했을 때 시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음날 시작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쭉 유지를 하면 되게 뿌듯하다.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뿌듯함을 느껴라. 약간 김연아 선생님 말씀 같네요. 무슨 생각해요? 이러면 그냥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저 그거 너무 많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나한테 좋은 것들이잖아요. 내한테 좋은 것들을 왜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장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2달 뒤에 계속되고 있는 깻님의 갓생살기 프로젝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투리 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